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5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대립구조는 엔진 결함대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파트 2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무한항공 제주항공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가정들 정리, 어느 원인이 근본 원인일까, 루트 코즈일까 해서 제가 기록했던 거를 일자별로 좀 나열해 봤는데요. 2024년 12월 29일 싱킹 브릿지 타임즈는 제주항공 정비인원 부족을 저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둔독 충돌은 결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직소텔이라고 국익방송이 1차 책임은 무한공항 콘크리트 둔독이다. 책임을 둔독이 질 수는 없고 그 무한공항을 건설한 사람들 책임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차 책임은 제주항공 정비불량이라고 이 2차는 정비불량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런데 1월 3일 로이터 통신에 보면은 지가 엔진 결함 여부 조사 착수 조사단 파견해가지고 현재 23명이 조사 중인데 국내에서는 그 분석이 안 돼가지고 그 녹음 기록 장치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가져가서 조사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본 원인이 안 나타나는 모양이죠. 이렇게 돼 있고 동일 날짜에 뉴욕 포스트는 태국발 동일 기종 엔진 이상 이륙이 2번 정도 실패해가지고 갈아탔다는 뉴스를 29일이 제주항공 참사가 났는데 12월 30일 태국발 동일 기종 엔진 이상 2번이나 실패했다. 요거는 이번 방송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1월 4일 날 우리나라 데일리안 언론 매체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을 근본 원인으로 요거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무한 참사의 근본 원인은 지 및 보잉 여객기 결함으로 가정해야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번 충분조건 논리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이프서부터 보지만은 무한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이라면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방자치 지역 이기주의 국제공항 무리한 건설이 그 앞전에 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동체 착륙 시 폭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인 가정 1번은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이다. 그러면은 이 결함이 어떤 근거가 있냐?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보잉 여객기의 잦은 사고 발생이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 가정을 무한공항의 콘크리트 둔독에 충돌한 것은 그 2차, 3차 원인으로 보고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이 근본 원인 아니냐라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결론은 미국 NTSB, 미국 항공 무슨 협회인데 분석 때까지 근본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역에서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져가서 조사한다는 거니까 그게 좀 찜찜하긴 합니다. 어쨌든 광주국제공항을 무한하게 만든 무한국제공항이다. 무한에서 국제공항 업무를 뺏어갔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가 직할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
공항으로 전락을 한 상태죠. 잘 뚫린 KTX와 고속도로망으로 국내 항공 수요는 격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그 울산까지 김포에서 엄청 많이 그 타고 다녔어요. 뭐 일 때문에 뭔가 뭘 좀 그 핸들링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기업 비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지금은 뭐 다 그 비밀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엔진 제조업체 지휘 치명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한국조사 착수 진현주 기자가 로이터에서 1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합작 추진한 지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보잉 737-800 제트기에 대한 특별 검사를 일주일 연장하면서 조사에 합류했다. 179명이 사망하고 이후 교통부는 1월 10일까지 검사를 연장했다고 주정환 민간항공부 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소셜미디어의 동영상 이미지는 추락 직전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그 조류 충돌로 그렇게 된 거냐 이쪽으로 우리는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G 에어로스페이스의 CFM 인터내셔널과 샤프란의 합작 투자로 생산됐던 거다. G 대표를 추가하면 보잉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한국 조사관 12명과 미국 대표를 포함해 조사단 규모가 23명으로 늘어난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두 건의 치명적인 737 MAX 맥주 추락 사고, 공중 패널 폭발 사고, 7주간의 파업 이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보잉이 직면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한국조사팀은 2명의 구성원이 월요일에 회수된 비행 데이터 기록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 NTSB와 함께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 씨는 수사관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그 조정석 음성 녹음을 마무리하고 녹취 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밝혔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본 원인을 로컬라이저 둔덕이라고 우리나라 데일리하는 허찬영 그 기자가 1월 4일 날 05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서 동체 착륙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181명 중 179명 사망. 참사 명칭 두고 정치권 내치 등등 갑론을 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질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난 그 지역 그거를 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참사의 근본 원인이 로컬라이저 둔덕이다. 그래서 이 아까 근본 원인을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인데 이게 하나의 그냥 그 결과로 본다면은 만약에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이라면은 그러면은 동체 착륙 시 폭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엔진 및 랜딩 기어 결함 때문에 동체 착륙이 돼서 폭발 사고가 났다. 근본 원인 과정은 무안국제공항이 콘크리트 둔덕이겠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거로 뭐라 가려도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러면은 미국 애들의 책임 제작사의 책임이 살짝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자체가 조사단까지 파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무책임한
대가 아니다 하는 거 해서 직접 조사를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면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국제공항 건설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끔찍한 보잉 737-800 항공편이 두 번 이륙하지 못해 추락을 두려워하는 승객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데일러 나이트 기자가 뉴욕 포스트지에서 1월 3일 금요일 오전 5시 54분에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 항공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륙하지 못한 후 당황한 승객들이 터미널로 다시 보내졌다. 보잉 737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두 번의 이륙 시도가 실패한 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럴 프레스. DD176편 기내 영상을 촬영한 승객 나롱삭 토야 부트는 방콕 동무항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기록했다. 두 번째 시도는 적절한 이륙으로 시작되었지만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행기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첫 번째 공공 경락고 근처의 일반적인 이륙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토야부트는 말했다. 조종사는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비행기를 돌렸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장이 비행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비행을 고집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승객들이 내리면서 요 앞에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은 뭔가 약속이 있는데 이게 좀 늦을 것 같다. 다른 비행기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공항 직원들과 옆에 있는 여성은 그 노크에어라는 비행사의 승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 고장은 해결되었지만 수사관들은 태국 수도 방콕을 출발해 한국 남서부의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 항공기가 제방에 부딪혀 화염에 휩싸인 이유를 여전히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뭐 둔덕둔덕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제방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전에 더 포스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조사관들은 항공기 및 공항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압수할 계획이다. 뭐 엔진 결함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공항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압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항공기가 착륙 장비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와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말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두 번째 착륙 시도를 서두르게 된 원인을 알아내기를 희망한다. 통신이 끊기고 4분 안에 그게 거꾸로 원래 그 내려오던 거를 반대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설마 콘크리트 아까 토탈라이저라고 그랬나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뭐 비행사들도 설마 흙인 줄 알았지 그게 콘크리트가 거기에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 재밌다기보다도 흥미로운 거는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또 일본 판에서 봤습니다. 한국기 사고는 예견된 참사 1년 전 훈련 그 설정이 놀랍게 유사하다. 2023년 10월 26일 15시경 방운면 소재 무안공항에서 스카이 항공사 소속 B737-123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 이탈 및 건물 외벽과 충돌, 화재 사고 발생.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한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1년 전 비슷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2월 12일 유튜브 안전
한국훈련 채널을 공개한 것으로 2023년 10월 2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스카이항공 B737기가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를 벗어나 외벽의 충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정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이번 사고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한다. 훈련에서 상정된 사고 상황과 실제 사고에서 랜딩기어 고장 보잉 737 외벽과의 충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예견된 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근본 원인 추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의 대행, 미대사 사령관 접견, 외교 안보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안영국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1월 3일 날 16시 07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는 곧 이임할 것으로 돼 있고, 이 흑인 사령관이 최대행을 찾아와서 접견을 했다는 이런 쇼잉 자체가 우리는 변함없이 한국을 지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표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수록 잘 서로들 협력하자. 70년 이상 된 우리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미 국무장관이 내일 모레 방한해서 철동 같은 한미동맹 재확인할 것. 1월 4일 날 김정윤 기자가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일과 모레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철동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거다. 자, 이번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 이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현 윤칸 정부를 지지한다는 거를 계속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것은 한국만 들리는 게 아니고 일본도 또 들리고 프랑스를 순방한다. 근데 왜 프랑스냐? 한국과 일본 들리고 프랑스도 요즘에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렇게 돼 있죠. 양국이 전 세계적 도전에 대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요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그리고 방한 기간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뉴스를 냈습니다. 일본계 6개사 모두 플러스 하이브리드 견인 24년 미국 신차 판매 지식통신 외교부 1월 4일 날 08시 4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6사가 발표한 2024년도 미국에 판매한 차량 대수는 2023년 대비 6.3% 증가한 약 588만 대였다. 많이도 팔았네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이끌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이것도 순풍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6개 회사별 차량 판매 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꽤 많네요. 도요타가 1위긴 하지만은 국영 미디어 이미지에서 어린이와 함께 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얘기인데 AFP에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5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금요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강력한 여동생과
두 자녀가 있는 희귀한 국영 미디어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주요 정권 대변인은 북한의 신년 예술 공연에 참석하는 동안 소년과 소녀 2명의 젊은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서울통일부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열리는 예술 공연 행사는 참가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김여정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오랫동안 오빠의 가장 가까운 중이 중 한 명이었으며 고립된 정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다. 1988년생이네요. 한국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 거의 세 번째 파트너로 알려진 전 무용수 고형희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권력을 물려받으면서 급부상했다. 그 김정은이하고 같이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했네요. 많이 배웠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물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서양 그런 데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인수저지 US 스틸 CEO가 일본 모욕. CEO가 바이든한테 당신은 일본을 모욕한 거야.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TV 아사히. 이게 테레비 아사히라는 거로 데일리, 대리, 테레비를 대리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건 매번 헷갈립니다만은 US 스틸 수장은 동맹국인 일본을 모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 철강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 뒤에 보면은 US 스틸이 미국 업계 3위뿐이 난 1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종 업종의 그 미국 업계 2위인 클리브랜드 크리프스 여기에서 그 철강 노조를 부추겨 가지고 인수 반대. 일본 니테스 일본 제철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에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어요. 공수처의 몰락, 좌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갑자기 뜬 유튜브 방송인데 미국 여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 천조국 발행이라는 뜻은 자기가 얘기하는데 방위비를 1,000조 원 정도 쓰는 그 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그들이 시도했던 모든 조작과 억압은 실패로 들어갔고 국민들은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중글 댓글 부대는 힘을 잃어가고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스파이들의 정체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누굴 지칭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친중 세력이 그거죠. 친중 세력이. 이제 우리는 국민적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네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좌파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여론, 거짓 정보, 그들의 모든 전략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 했던 그 시도들은 이제 역풍이 되어 그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파 내부에 숨어있던 스파이들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FBI 한국 지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누는 인물이며 그의 복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몰락, 여론의 대전환, 중국 댓글 부대의 패배, 그리고 부정선거와 내부 스파이들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한국은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적 단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부추겨주고 북돋아주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쪽에 미래형 발언을 하네요. 한국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전면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뭐 본명이 뭔지 그거는 소개하는 게 없고 자관 천조국 파랭이랍니다. 자기가. 이상 1월 4일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